멘토에게는 반박할 용기가 있다. 오거스틴이 교육은 사랑으로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한 말은 옳지만 때로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통찰력이 나오기도 한다. 결국 반박도 때론 일종의 사랑이다. 만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구태여 당신은 이런 점이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시정하라 는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 회사의 한 젊은이가 내게 그 점은 일깨워 주었다. 수년 전 나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해 성공적인 ABO들이 가득 모인 그 방의 앞에 서 있었다. 당시 나는 패튼 장군처럼 거칠게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정적인 연설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조용해졌다.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박수를 보내고는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정말 질문이 없습니까? 나는 방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누군가가 질의응답 시간을 이끌어가도록 첫 질문을 던졌으면 하고 바랬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한동안 흐른 뒤 한 젊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감히 회장님께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 다음 말을 계속했다. 제가 말을 마치면 제 바지를 끌어내리고 저를 벌거숭이로 세워놓으실 것 같으니까요. 미처 깨닫지 못했고 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보다 그저 일방적으로 전달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지만 나는 내가 그들에게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힘을 느끼지 못했다. 본의 아니게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내게 솔직해지고 싶지 않은 지경까지 그들을 몰고 간 것이었다. 무려 2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누가 내게 질문할 때마다 나는 그 장면이 생각난다. 그 젊은이가 용기를 내 나를 꼬집어준 덕분에 내 인생은 바뀌었다. 그 후 나는 누가 내게 질문을 하든 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느낌으로 터득하려 하고 내 답변을 이해와 사랑의 정신으로 감싸려고 한다. 멘토는 언제나 당신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자리에 나타난다. 성공적인 ABO 그렉 덩컨은 이 책을 위해 인터뷰할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렉의 이야기는 내게 희망을 주었고 나는 그 희망을 키워왔다. 그렉은 우리의 컴패셔닛 캐피털리즘 비디오 시리즈물 감독 빌리 제올리에게 말했다. 그 이전까지 나는 리치드 보스와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내 로리와 나는 아직 신출내기라 그 바쁜 사람과 면담 약속을 하기가 좀 민망스러웠지요. 그가 매일 아침 혼자 해변을 산책한다는 말을 듣고 아침 7시에 백사장을 따라 조깅을 했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6시에 일어났으나 역시 그를 놓쳤어요. 마침내 포기하고 호텔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리치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한 손에 과일 접시를 들고 나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그렉씨 하더군요. 그는 28살의 신출내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를 기억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렉은 아직도 흥분이 남아있는 듯 했다. 나는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어요. 리치드 보스가 대답할 때까지 미처 기다릴 틈이 없었죠. 45분간 식사를 하면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게 했어요. 그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질문만 조금 했을 뿐입니다. 그는 내게 리더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가장 훌륭한 멘토는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리치는 나와 헤어지기 전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고를 해줬지요.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 자칫 자기만족에 빠져 현실에 영원히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런 다음 내게 영원히 영향을 줄 꿈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었죠. 수년 후 나는 리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내게 이렇게 조언했죠. 꿈을 실현하면 항상 그 꿈을 더 큰 꿈으로 대체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생동감 있고 흥미진진한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브릿은 한국전쟁 중에 만난 멘토에게 배운 덕분에 우리 회사에서 위대한 멘토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판매망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부터 미국 각 주뿐 아니라 전 세계 10여 개국에 흩어져 있다. 그와 패기 브릿은 불과 $30의 MA 비즈니스 키트를 가지고 MA를 시작했다. 그들은 멘토의 자질을 발휘해 수백만 명을 이 사업으로 안내했다. 빌 브릿은 자신의 멘토 역할을 아버지의 힘이라고 부른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은 업라인 아빠, 엄마는 다운라인인 아들, 딸의 부모 역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처럼 우리의 아들, 딸이 자라서 동료가 되고 나아가 우리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향력도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는 우리가 자식뿐 아니라 4대 손자에게까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아들, 딸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이 가득한 본보기로 가르칠 때 그들도 그들의 아들, 딸을 사랑할 겁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의 손자들과 증손자들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커다란 꿈을 넘어 사업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히 앉아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볼 테지요. 우리에게는 대부분 부모가 첫 번째 멘토다.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을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들은 또 손자에게 물려주며 계속 후세에 물려준다. 스탠 에번스의 아버지는 농부였고 스탠은 자신이 이 사업에서 성공하도록 이끌어준 아버지를 멘토로 여긴다. 농부들은 장비를 서로 바꿨습니다. 우리 이웃은 농사를 시작할 무렵 아버지의 파종기를 빌려갔고 추수 때 우리는 이웃의 수확기를 빌려왔죠. 때로 아버지의 농기구가 녹슬고 부서지고 연료가 다 떨어진 상태로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농기구를 다 쓰고 돌려줄 때 항상 처음보다 더 좋은 상태로 손질을 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늘 사리에 맞는 일만 하지는 마라. 관대하게 처신해라. 그러면 내 이웃은 그걸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탠은 아버지가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빌려준 농기구가 고장난 채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고쳤어요. 기계 상태가 나쁠 경우 아버지는 기계를 분해해서 수리했죠. 벨트가 낡으면 교체하고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면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물론 관대하려면 아버지의 돈을 써야 했지만 결국 그 관대함은 아버지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웃에게 농기구를 빌렸으며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면 그들은 항상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늘 돌려주기 전에 수리하고 연료를 넣고 기어를 깨끗하게 해서 보냈지. 그것이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단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름을 치거나 진흙을 물로 닦는 정도였을 게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스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전 일을 회상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것이 어떤 일인지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셨죠. 그건 상대방이 내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규칙을 가족과 이 사업에 몸담은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었죠. 버니스 한센은 1950년대부터 어머니의 힘을 제이와 내게 보여주었다. 그 시절 나와 버니스의 멘토인 윌터 바스는 버니스 그리고 그녀의 남편 프레드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오하이오주 쿠야코가 폴스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때는 트루먼 대통령 집권기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75센트에 불과했다. 남편이 사망한 뒤 버니스 한센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 52개국에 크고 성공적인 판매망을 구축했다. 제이와 나는 버니스에게 늘 아들들에 불과했다. 그녀의 기분 좋은 미소와 강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다. 항상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버니스는 1987년 은퇴한 안과의사 래프 길버트 박사와 재혼했다. 버니스 한센 길버트 여사의 충고와 조언은 지난 40년 동안 제이와 내게 신선한 직관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 역시 그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수천 명의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최선을 다했다. 조와 헬린 빅터 부부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서 부모의 힘을 보여주었다. 조는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쿠야코가 폴스에서 소젖을 짜며 살고 있었다. 그 무렵 프레드와 버니스 한센 부부가 그 마을로 이사를 왔고 그들은 독자적인 MA 판매망을 구축하는 자기 사업을 꿈꾸었다. 이발사였던 프레드 한센은 그 꿈을 윌터 바스에게 전해들었다. 미시간주 A다시에 있는 한 이발소에서 프레드의 손님으로 간 윌터 바스가 그 꿈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프레드는 그 꿈을 쿠야오가 폴스의 조와 헬린 빅터 부부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빅터 부부는 다시 아들 내외인 조디와 캐시 빅터, 론과 데보라 빅터에게 전해주었다. 조디는 최근 내게 말했다. 아직도 회장님이 쿠야오가 폴스에 있는 우리 집으로 트럭에 가득 실은 프리스크를 처음 배달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 나이 11살이었어요. 저는 그 첫 번째 MA 제품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하면서 1톤에 5센트씩 받았지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회장님이 제 부모님과 한센 부부, 더치 부부와 함께 첫 번째 계획을 추진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직 어렸지만 그 꿈이 항상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업 초기 우리의 작은 제조 공장은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었고 MAABO들은 오하이오주 쿠야오의 폴스에 있었다. 사업이 커지면서 헬린 빅터는 식탁을 반으로 잘라 2개의 책상으로 만든 뒤 조와 하나씩 나눠 썼다. 오늘날 빅터 부부는 20여 년 전 사무실로 썼던 거실을 사무실과 회의실로 꾸며 놓았다. 빅터 부부는 우리의 판매 계획에 서명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꿈을 자녀에게 물려준 선구자다. 확실히 그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오늘날 조디와 캐시, 롱과 데브라는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부모, 형제자매, 아들, 딸 등 우리는 각자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세계 변화를 유도할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빌 브릿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당신은 단지 아이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악이든 선이든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현명하고 성실하게 가르칠 때 당신은 손자에게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은 씩 웃으며 결론을 내렸다. 그분은 오직 12명의 사도를 가르쳤지만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고 이제 그의 품속에서 15억 명의 제자가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훌륭한 멘토인 예수. 신약성서는 teacher를 58회나 언급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예수와 관련되어 있다. teacher의 그리스 어원을 찾아보면 가르치다, 설명하다, 알리다, 증명하다, 보이다 등 폭넓은 의미로 쓰였다. 예수는 이 모든 분야의 능숙한 멘토로 그는 사도나 적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그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혹은 1대1로 만나 가르침을 주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바랬다. 신약성서에서 간음죄로 붙잡힌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가? 분노한 군중이 그녀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동댕이 쳤을 때 그들은 여인의 도덕성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구약 성서의 계율은 간음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예수는 구약 성서 계율에 복종하는 것과 가련한 젊은 여인의 생명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경청하는 멘토를 찾아라.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시끄러운 무리에게 둘러싸인 예수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는 훌륭한 멘토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다. 성급하게 조언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멘토다. 들어주기 위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대신 예수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글을 썼다. 그 글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그가 행동하기 전에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정을 평온히 하고 침착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는 점이다. 귀를 기울이는 멘토를 찾아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개를 든 그는 군중이 금방이라도 돌로 쳐 죽일 기세로 손에 돌을 꽉 쥐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예수는 한마디를 던졌다.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것은 정말 훌륭한 말이었다. 예수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저 여자가 유죄일지 모르지만 너희 중 누가 죄인이 아니라 였다. 이로써 그는 사람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이는 훌륭한 멘토가 갖춰야 하는 또 하나의 뛰어난 자질이다. 무엇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성급히 말을 쏟아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차례로 돌을 조용히 내려놓은 뒤 사라졌고 그곳에는 예수와 그의 제자 그리고 그 여인만 남았다. 예수는 그의 발밑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젊은 여인에게 물었다. 누가 너를 비난하느냐? 주저앉은 바닥에서 천천히 고개를 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비난이나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희망의 말을 덧붙였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좋은 조언을 해주는 훌륭한 멘토를 찾아라. 마지막에 이 훌륭한 멘토는 짤막한 지혜의 말을 던졌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의 발 아래에서 떨고 있는 가엾은 여인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는 그녀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여인이 이미 스스로 그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녀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 않은가? 만일 제가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다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말은 희망의 언어다. 예수는 그녀가 이제껏 살아온 삶을 청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미 다짐한 것을 꼭 이루리라는 희망을 그녀에게 심어준 것이었다.